자, 오늘 12월 13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오전까지는 너무 바빴는데 시장이 더 이상 무식하게 하루 종일 올라가지 않으니까 옥석 가리기가 쉬워져서 그런지 종목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할 만한 위치에 놓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오전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오전에만 손댈 걸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후장에는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전에 만족스럽던 수익금을 오후장 내서 좀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에서는 수많은 명언들이 있지만 오전에만 매매를 하고 끝낸 뒤에 3시 넘어서 관심주를 다시 공략하거나 관찰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나서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니지만 오전에 수익 냈던 거 다 까먹거나 손실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전이 지난 뒤에 장중 매매는 더 벌 수야 있겠지만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겨내고 강한 매매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볼까 싶어서 깔짝거리는 것인데 역시나 돌고 돌아서 필요한 시간에만 매매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증시가 흘러내렸습니다. 오전까지는 1%대 상승이 강하게 나오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캔들로 봤을 때 하락을 유도하는 윗꼬리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캔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당장 들어가진 못하고 제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지금 꼬여진 수급이 풀린 다음에도 증시가 멀쩡하다면 그때가 아주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은 여러 가지 종목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과 괜찮은 자리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몇 개씩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쓸데없는 수급이 나가면서 지수가 버티지 못하고 다시 또 저점을 깨러 간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점을 깨는 그림이 또 나온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자리라 혹시나 모를 상황 때문에 이 꼬여진 수급이 풀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는 종목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괜찮은 자리에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니까 지금 단타가 아니신 분들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흘러서 마감을 했으며 캔들 자체는 별로 좋지 않게 마무리했습니다. 상승을 유지하다가 실패한 캔들인데 만약에 오늘까지 금융투자가 다 나갔으면은 오히려 오늘 눌렸을 때 매수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수급이 오늘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서 이번에는 다를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패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패턴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를 해서 나쁠 게 없다는 것이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온 2조 원 넘는 엄청난 수급, 하루에 5천억 이상만 나가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가는 수급을 외국인이 반대로 전부 다 쓸어 담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저 쓸데없는 수급이 나가고 나서도 증시의 추세가 멀쩡하다면 하락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잘 지지를 해준다면, 황금선 근처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싸게 살 기회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수급이 나가면서 외국인까지 나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지수가 막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한 2900 근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종목을 잘 골라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 마이너스 5% 이상 찍히고 시작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좀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좀 확실한 상황에 매수하기 위해서 일단 이 금융투자의 수급이 최근에 들어온 이 엄청난 대량 매수 물량이 다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자체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주말에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의 똑같이 마음에 드는 종목 골라서 장중에 좀 합리적인 가격일 때 들어가서 적당히 오르면 바로 수익 실현, 이런 식으로 밖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오전에 눌림이 나왔습니다. 눌렸다가
시세가 나오고 눌렸다가 또 시세가 나오고 그 뒤에 좀 힘든 구간이 나오긴 했지만 시세가 나왔을 때 좀 적당히 먹을 줄만 안다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 먹을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이거 말고도 LX 세미콘 오늘 고점을 결국에 뚫었습니다. 거래량이 붙고 거래량이 끊기는데도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깐 매매를 했고, 그리고 넥슨GT 이게 눌림목이 정말 잘 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쓰지는 못했지만 오전에 이 눌림목 매매가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매수 호가도 뚜렷했으며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면 알아서 올라주니까 매매하기가 정말 수월했습니다. 오전에 생각보다 좀 상승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7%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이 자리에서 올라갈 거라고는 또 상상도 못 했는데 별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적당히 먹고 빠지니까 끝까지 오르길래 그냥 포기를 했는데 또다시 눌림으로 공략할 자리를 좀 여러 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매를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매도한 다음에 날아가면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또다시 합리적인 가격이 온다면 그때 다시 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는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출발하는 종목은 시장에서 항상 관심을 받게 되는데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좀 꼬인 수급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등으로 힘도 없고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꼬인 수급은 제가 이용하는 증권사 수급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개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개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버린다면 반등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그 다음은 공략을 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는 첫 출발한 다음에 추세가 오늘 캔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무너진 건 아니라서 내일도 또 눌림목으로 공략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첫 출발하는 종목들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좀 예쁜 그림으로 올라가는 것들, 공통점이 있다면 세종케미칼 같은 종목보다는 이게 만약에 10월 말쯤에 이런 차트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눌림목도 공략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공략을 할 수가 없지만 넥슨GT 좀 예쁜 상태, 황금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장대양봉, 그리고 LX 세미콘도 마찬가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거나 추세가 별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에 실린 장대양봉, 이런 첫 출발을 좋아합니다. 매일 이런 첫 출발이 나오는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며 오늘은 인포뱅크란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미 상한가 근처에서 거래가 돼서 상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켜보다가 상한가에서 마감을 하진 않았습니다. 거래 대금이 2,600억 원 정도 적지 않게 나왔으며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또 애플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인포뱅크가 이번에는 두 번째 상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첫 출발이 아니라 최근에 거래량이 나온 기록이 있고 이거를 두 번째까지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눌림목까지는 공략이 가능하지만 너무 최고점에 들어가서 끝까지 버틸 생각으로는 접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첫 출발이라면은 LX 세미콘 같은 종목처럼 며칠 끝까지 버틸 생각으로 들어갈 수야 있겠지만 완전히 첫 출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종목 찾아보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신고가, 일단은 저는 분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거래대금까지 더 많았더라면 더 완벽했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한 게 아쉽긴 하지만 차트 자체와 그리고 신고가 상태 때문이라도 분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건질 것은 인포뱅크랑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딱히 건질 만한 건 없습니다. 주식이 움직이는 원리는 정말 단순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기가 있는 종목을 고르거나 의미가 있는 종목을 고르면 그 종목은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품절이 걸리고 서로 구하려고 수요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뭔가 의미가 있고 인기가 많은데 떨어지면은 당연히 싸게 사고 싶은 매수세가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매매 기법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주가 움직임의 원리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는 변하지 않아서 이 원리에 대해서만 대충 알고 있어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틀이 잡힐 겁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길게 달렸는데 이게 흘러내리지 않고 캔들이 양봉으로 유지가 된다면 또 만원가 근처에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찾아보면은 정말 많기 때문에 좋은 종목 잘 찾으셔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